깊고 어두운 우주, 그 끝없는 침묵 속에 홀로 떠있는 하나의 빛. 바로 인류의 첨단 과학 기술의 집약체이자 희망의 상징인 국제우주정거장 ISS입니다. 이곳에서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자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악몽이 시작될 줄은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탐험할 이야기는 2017년에 개봉하여 전 세계 관객들에게 숨막히는 긴장감과 심오한 질문을 던졌던 SF 스릴러 영화 라이프에 대한 것입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오락적 요소를 넘어 우리가 미지의 존재와 마주했을 때 겪게 될 혼란과 공포, 그리고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우리 인류는 과연 미지의 생명체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저 광활하고 냉혹한 우주 속 한낱 미물에 불과한 존재일까요? 이 질문들은 영화를 보는 내내 우리의 뇌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인류의 가장 오랜 염원 중 하나인 화성 탐사에서 시작됩니다. 수많은 노력과 희생 끝에 인류는 드디어 화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했고, 그 귀중한 샘플은 국제우주정거장 ISS로 성공적으로 회수됩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는 이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6명의 정예 우주 비행사들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며 인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희망과 자부심에 부풀어 있었죠. 그들의 가슴 속에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과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지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과 자부심은 곧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섬뜩한 공포로 변하고 맙니다. 인류의 영광스러운 한 걸음이 역설적이게도 인류를 위협하는 거대한 재앙의 서막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화성 샘플을 연구하던 생물학자 휴 대리 박사, 그는 이 외계 생명체를 켈빈이라는 애칭으로 명명합니다. 처음 켈빈은 현미경으로만 겨우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단세포 생물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연약한 새싹처럼 빛과 따뜻함을 주면 반응하며 점차 성장하는 모습에 승무원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죠. 그들은 켈빈의 성장을 지켜보며 새로운 생명체에 대한 경외감과 함께 인류 과학의 위대함에 다시 한번 감탄합니다. 하지만 이내 켈빈은 심상치 않은 속도로,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흡수하고 자신을 키워나가는 듯 휴대리 박사는 켈빈에게 지나치게 몰두하며 점차 위험한 징후들을 간과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연구자로서의 열정과 호기심은 켈빈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이때부터 국제우주정거장 ISS에는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생명체가 얼마나 큰 위협이 될지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변화들은 경고음처럼 울렸지만 안일한 인류는 그 경고를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켈빈은 단순한 생명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학습하고 진화하며 무엇보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지능과 적응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손으로 잡을 수 있을 정도였지만 곧 인간의 팔을 부러뜨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주선 시스템을 이해하고 조작하려 드는 모습까지 보이죠. 그의 성장 속도는 가히 폭발적이었고 그 잔혹함은 인간의 인지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인류의 희망이었던 켈빈은 순식간에 가장 무자비하고 통제 불가능한 존재로 변모합니다. 그들의 안식처이자 인류의 마지막 고려였던 ISS는 순식간에 가장 위험한 밀실로 변해버립니다. 외부와의 단절된 공간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사투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주 비행사들은 이제 켈빈을 연구 대상이 아닌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최악의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켈빈과의 마주침은 인류에게 생명의 존엄성과 우주의 냉혹함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인류는 미지의 생명체를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켈빈은 단지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생존 본능에 충실했을 뿐인데 그것이 왜 인류에게는 그토록 거대하고 섬뜩한 공포로 다가올까요? 이 영화는 생명의 본질과 외계, 유기체 발견의 잠재적 결과를 매우 사실적이고 적나라하게 묘사하며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안겨줍니다. 인류의 오만함과 무지함이 어떤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 켈빈이라는 존재를 통해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생명에 대한 경외감과 함께 공포감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켈빈의 존재는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영화의 주요 등장인물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들은 단순히 스크린을 채우는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각자의 역할과 개성을 가지고 켈빈이라는 절망적인 위협 속에서 인간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매우 입체적인 존재들이죠. 그들의 고뇌와 용기, 그리고 절망은 영화의 몰입도를 한층 더 높여줍니다. 먼저 국제우주정거장 ISS의 의사이자 선임의료 담당인 데이비드 조던 박사 제이크 질렌할입니다. 그는 우주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인물로 지구와의 연결이 끊어진 듯한 고독하면서도 이성적인 모습을 시종일관 보여줍니다. 켈빈이라는 미지의 존재 앞에서 감정보다는 논리와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을 판단하려 애쓰죠. 그의 침착하고 냉철한 판단력은 승무원들에게 큰 의지가 되지만 동시에 그가 가진 내면의 고뇌와 외로움 또한 엿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광활한 우주를 떠돌며 모든 번뇌를 초월한 듯한 그의 눈빛은 보는 이로 하여금 알 수 없는 먹먹함을 느끼게 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으려 하지만 그 역시 인간이기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승무원들을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인류를 위해 가장 이성적이고 희생적인 결정을 내리려 노력하는 숭고한 정신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의 마지막 선택은 이 영화의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다음은 ISS의 검역관인 미란다 노스 박사 레베카 퍼거슨입니다. 그녀는 승무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외계 생명체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켈빈의 위험성을 가장 먼저 직감하고 강력한 조치를 주장하는 인물이죠. 그녀의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모습은 자칫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란다 박사는 매뉴얼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지만 켈빈의 상상을 초월하는 지능과 잔혹함 앞에서 점차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미란다 박사는 이성적인 판단과 동시에 인간적인 연민과 두려움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켈빈이 지구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하는 강인하면서도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그녀의 캐릭터는 인류를 지키려는 책임감과 생존 본능 사이의 갈등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재치 있고 수완이 뛰어난 ISS 항해사인 로리 로이 애덤스 라이언 레이놀즈입니다. 그는 초반에 유머러스한 모습으로 긴장된 분위기를 환기시키지만 켈빈의 위협이 커질수록 가장 먼저 희생되는 인물 중 한 명이 됩니다. 그의 비극적인 죽음은 켈빈이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잔혹하고 무자비한 살인 병기라는 것을 승무원들에게 그리고 관객들에게 각인시키는
충격적인 계기가 됩니다. 로이의 죽음은 영화 초반에 밝고 희망적인 분위기를 일순간에 암전시키며 극의 긴장감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의 재치 있는 모습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두려움과 삶에 대한 강한 애착은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그의 죽음은 켈빈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가장 처음으로 보여주는 섬뜩한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ISS 시스템 엔지니어인 무라카미 쇼사나다. 히로유키는 차분하고 침착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켈빈의 공격으로 인해 망가지는 ISS 시스템을 복구하고 승무원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자신의 모든 기술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고군분투합니다. 그의 헌신적인 모습은 동양적인 지혜와 책임감을 보여주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인간의 숭고한 의지를 대변합니다. 쇼는 무리한 시도로 켈빈에게 공격당하고 결국 가족들과의 마지막 통화를 시도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먹먹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며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고자 했던 숭고한 아버지이자 남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희생은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을 넘어 인류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들을 일깨워주는 의미를 가집니다. 생물학자 휴 데리아리온 바카레는 켈빈을 처음 발견하고 연구하며 그에게 강한 애착을 보이는 인물입니다. 그는 켈빈이 진화하는 모습에 경외심을 느끼고 켈빈을 보호하려 애쓰죠. 그의 순수한 과학적 호기심과 생명에 대한 탐구 정신은 박수받아 마땅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순수함이 결국 재앙의 시작이 됩니다. 켈빈에게 팔을 붙잡히고 켈빈의 성장 에너지원이 되어버리는 그의 모습은 과학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과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존재의 무서움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휴 대리는 켈빈을 통해 생명의 경이로움을 보았지만 그로 인해 가장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캐릭터는 순수한 탐구가 어떻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으며 과학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마지막으로 ISS 지휘관인 예카테리나 케콜로키나울가 디오비치나야입니다. 그녀는 뛰어난 리더십과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승무원들을 이끄는 인물입니다. 켈빈의 위협이 가시화되면서 그녀는 승무원들의 안전과 동시에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켈빈의 예측 불가능한 공격 앞에서 그녀 역시 무력하게 희생되고 맙니다. 캣 지휘관의 죽음은 켈빈의 잔혹함과 막을 수 없는 위협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영화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 노력했던 강인한 여성 리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희생은 팀원들에게 깊은 슬픔과 동시에 켈빈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저항 의지를 불어넣는 계기가 됩니다. 이 6명의 우주 비행사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켈빈과 맞서 싸우지만 켈빈은 그들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지능과 생존력을 보여줍니다. 켈빈은 마치 우주정거장의 구조를 꿰뚫어 보고 있는 듯 환기구와 파이프라인을 따라 자유자재로 이동하며 승무원들을 농락합니다. 그들은 켈빈을 지구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주선을 폭파시키거나 우주선 궤도를 변경하여 켈빈을 영원한 우주미아로 만들려는 시도까지 하죠. 하지만 켈빈은 번번이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마치 좁고 어두운 미로 속에 갇힌 쥐처럼 켈빈의 잔혹한 추격과 무자비한 공격을 피해 도망치기에 급급합니다. 폐쇄된 공간, 외부와의 완벽한 단절 속에서 벌어지는 이 생존. 게임은 관객들로 하여금 숨 막히는 긴장감과
극한의 공포를 동시에 느끼게 합니다. 시계는 계속 흘러가고 산소는 줄어들고 켈빈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은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요? 특히 영화의 앞권은 잘 자요. 달림이라는 동화책에서 힌트를 얻어 산소 부족을 이용해 켈빈을 제압하려 하는 장면입니다. 승무원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자원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이 미지의 존재와 맞서려 합니다. 그들은 켈빈이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는 약해진다는 것을 파악하고 산소 공급을 차단하여 켈빈을 무력화시키려 합니다. 이 장면은 인간의 지혜와 켈빈의 본능적인 생존력 간의 치열한 대결을 보여주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하지만 켈빈은 그들의 예측을 또 한 번 뛰어넘어 자신의 생존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우주복의 산소통을 파괴하고 그 안에 산소를 흡수하는 것이었죠. 이 순간 승무원들의 마지막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고 맙니다. 켈빈의 지능과 적응력은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며 그들이 가진 모든 전략과 전술을 무력화시킵니다. 결국 영화는 충격적인 결말로 치닫습니다. 데이비드 조던 박사와 미란다 노스 박사는 켈빈을 지구로 보내지 않기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희생하려는 비장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은 켈빈을 데리고 지구 대기권으로 진입하여 함께 불타버리거나 혹은 켈빈과 함께 광활한 우주미아가 되어 영원히 떠도는 것을 택하려 합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숭고한 희생을 택한 것이죠. 두 사람은 각각 탈출 캡슐에 몸을 싣고 한 캡슐에는 켈빈을 함께 태운 채 지구 대기권으로 진입하려 합니다. 계획은 켈빈이 탄 캡슐을 우주 밖으로 날려버리는 것이었지만 우주는 그들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고 맙니다. 두 개의 탈출 캡슐 중 하나는 켈빈과 함께 우주미아가 되고 다른 하나는 지구로 향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켈빈이 탄 캡슐과 그렇지 않은 캡슐이 뒤바뀌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죠. 데이비드 조던 박사는 필사적으로 켈빈을 통제하려 하지만 켈빈은 그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는 결국 켈빈과 함께 망가진 캡슐에 갇힌 채 광활한 우주를 영원히 떠다니는 신세가 되고 미란다 노스 박사는 켈빈이 없는 캡슐을 타고 지구로 무사히 귀환할 뻔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반전을 보여주며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충격을 선사합니다. 지구로 향하는 캡슐 안에 놀랍게도 켈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조던 박사가 탄 캡슐은 망가진 채 우주를 영원히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구에 도착한 캡슐 문이 열리는 순간 섬뜩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캡슐 안에는 무사히 착륙한 데이비드 조던 박사가 아닌 켈빈에 의해 완전히 잠식당한 그의 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캡슐 주변으로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 지구의 어선들,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캡슐에 다가서는 어부들이 캡슐 문을 열고 데이비드 박사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재앙을 마주하게 될지, 그리고 그 재앙이 인류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결말은 켈빈의 위협이 단순히 우주정거장에서 끝난 것이 아님을 암시하며 오히려 이제 막 지구라는 더 큰 무대에서 시작되었음을 소름 끼치게 보여줍니다. 인류의 오만함과 무지가 불러온 비극적인 대가는 이제 지구 전체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영화 라이프는 고립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미지의 존재와의 사투를 통해 인간의 나약함과 생명의 숭고함, 그리고 무한하고 냉혹한 우주에 대한 경외감을 동시에 느끼게 합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공포 스릴러를 넘어 인류에게 깊은 존재론적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과연 우리는 켈빈과 같은 존재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는 진정으로 우주의 주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켈빈처럼 그저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존재에 불과한 걸까요? 오늘 밤 이 영화를 다시 한번 감상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 답은 우리 스스로의 존재론적 위치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결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때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것입니다. 그 시험의 결과는 과연 어떠할까요?